야, 또 저 할망구다. 그 고함이 터졌을 때 저는 반찬을 담던 손을 멈췄습니다. 2025년 봄 부산시장 한복판이었죠. 오늘만 세 번째야. 또 돈을 막 뿌리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도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뛰어나갔죠. 20회 이 시장을 지켜온 제 눈에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김춘매 씨가 비닐봉지를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진 건 반찬이 아니었어요. 5만원권 새돈 뭉치 50장이 그냥 흩어졌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죠. 저 돈 어제도 봤어. 출처가 수상해. 노인 시켜서 돈 세탁하는 거 아니야? 핸드폰이 수십 대나 꺼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춘매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춘매 씨는 무릎 꿇은 채 돈을 모았지만 그 눈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더듬고 있었죠. 진수야, 밥 사가야지. 그 중얼거림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수는 죽은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김춘매 씨를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죠.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을 지나다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살아가는 우리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르신 중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손수레 대신 깨끗한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을 때도요. 옷차림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저기, 국거리 15만원치만 주세요. 제 가게 앞에 섰을 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5만원이요? 폐지 줍던 노인이? 하지만 춘매 씨는 진지했습니다. 비닐 봉투에서 돈을 꺼냈는데 그게 전부 새 돈이었죠. 5만원권이 빳빳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막 뽑아온 것처럼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물건을 내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의심할 순 없으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춘매 씨가 왔습니다. 배추김치 반마리랑 멸치, 마늘 다 주세요.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20만 원이 훌쩍 넘었죠. 춘매 씨는 또 새 돈을 꺼냈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어요. 어머님, 요새 좋은 일 있으세요? 춘매 씨는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동자는 어딘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매 씨는 매일 왔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요. 오후 1시 58분. 시계를 맞춘 것처럼 어김없이 나타났죠. 저는 무심코 시계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1시 55분쯤 되면 괜히 가게 앞을 내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1시 58분. 춘매 씨가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같은 시각에 올 수 있죠? 단 1분도 어긋나지 않고요. 2주일이 지나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할머니 봤어? 어제 생선 가게에서 30만 원 썼대. 우리 가게에선 고기를 한 근이 아니라 5근을 사갔어. 돈이 다 새 돈이래. 이상하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것도 매일 수십만 원씩을 쓴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3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춘매 씨를 지켜보기로요. 그날도 1시 58분에 춘매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게 정리하는 척하며 지켜봤죠. 춘매 씨는 제 가게를 지나쳐 야채 가게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큰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춘매 씨가 들고 다니는 종이봉투였죠. 낡고 구겨진 갈색 봉투였는데 춘매 씨는 그걸 꼭 껴안고 다녔습니다. 마치 생명줄처럼요. 봉투 안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저는 봤습니다. 두꺼운 현금 뭉치와 함께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다는 걸요. 그 수첩이 신경 쓰였습니다. 춘매 씨는 가끔 수첩을 꺼내 들여다봤거든요. 뭔가를 확인하듯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봉투에 넣었죠. 장을 다 보고 나면 춘매 씨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장 뒷골목이요. 거기엔 오래된 계단이 있었는데 춘매 씨는 그 계단을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시장 분식집 앞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분식집 주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춘매 씨가 모르는 사람의 밥값을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줄 서 있던 손님 5명 전부의 밥값을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춘매 씨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멍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밥을 먹어야지.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왜 모르는 사람 밥값을 내주냐고요. 춘매 씨는 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옆가게 주인에게 들었습니다. 춘매 씨가 동네 꼬마에게 10,000원짜리를 여러 장 쥐어줬다고요. 아이 부모가 황당해하며 돌려주려 했는데 춘매 씨는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이 시장을 지켜왔습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봤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큰 돈을 쓰는 노인,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노인,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노인, 보이스피싱? 아니면 치매? 혹시 누군가가 이 노인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춘매 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역시나 1시 58분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제 가게에 들렀습니다. 반찬 좀 주세요. 네, 어머님. 뭘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많이 주세요. 아무거나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 손님은 뭘 살지 정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아무거나라니. 저는 여러 가지 반찬을 담았습니다. 춘매 씨는 가격도 묻지 않고 새 돈을 꺼냈죠. 거스름 돈을 건네려는데 춘매 씨가 종이봉투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힐끗 봤어요. 수첩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춘매 씨가 수첩을 펼쳤을 때 저는 몇 글자를 봤습니다. 진수밥. 그게 다였어요. 춘매 씨가 재빨리 수첩을 덮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수밥? 그게 무슨 뜻이죠? 진수라는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었는데 저는 기억을 더듬었죠. 아, 맞다. 춘매 씨 아들 이름이 진수였습니다. 작년에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었다고요. 끔찍한 사고였죠. 그럼 진수밥이라는 건 죽은 아들과 관련된 건가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춘매 씨가 시장을 떠나자 저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밟았죠. 춘매 씨는 평소처럼 뒷골목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춘매 씨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이었죠. 춘매 씨가 뭘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 씨, 뭐해요 거기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옆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죠. 아니 그냥. 다시 앞을 보니 춘매 씨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무언가 위험한 냄새야.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죠. 경찰이든 복지센터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춘매 씨가 치매라면 누군가 보호해야 했고 만약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구해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춘매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오후 1시 55분이면 가게 앞으로 나갔죠. 시계를 힐끗 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 56분, 1시 57분, 그리고 정확히 1시 58분. 춘매 씨가 골목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 1분의 오차도 없이요. 저는 20해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 봤습니다. 춘매 씨는 항상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회색 점퍼, 검은 바지, 그리고 꼭 껴안은 갈색 종이봉투. 그 봉투가 춘매 씨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죠. 저는 며칠 동안 춘매 씨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시장에 도착하면 먼저 야채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 다음 정육점, 그리고 생선 가게, 마지막으로 제 반찬 가게였죠. 순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 박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얼마나 써요? 글쎄, 적어도 10만 원은 넘지. 근데 이상해. 양이 너무 많아. 많다니요? 혼자 사는 노인이 배추를 한 포기도 아니고 3포기씩 사가. 무도 5-6개씩? 이걸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춘매 씨는 혼자 살았거든요.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먹을 리가 없었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육점 주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기를 매번 3kg 이상 사가. 삼겹살, 목살, 갈비. 종류도 다양해. 잔치라도 여는 건가? 잔치요? 아니면 식당을 하든가. 근데 저 할머니가 말이 안 됐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이 갑자기 식당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춘매 씨가 신경 쓰여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춘매 씨가 장을 다 보고 시장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청년이 춘매 씨에게 다가갔죠. 할머니, 혹시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버스비가 모자라서요. 청년은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행색이 말끔하지는 않았어요. 평범한 구걸이었죠. 그런데 춘매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춘매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종이봉투를 열었죠.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춘매 씨가 지갑을 꺼내는 게 보였어요. 1,000원을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춘매 씨는 10,000원짜리를 5장 꺼냈습니다. 5만 원이요. 그걸 청년에게 쥐어줬죠. 밥 먹어. 청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밥 먹어야지. 춘매 씨는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청년은 멍하니 돈을 들고 서 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5만 원을요?
그것도 버스비를 달라는 사람에게. 저는 참지 못하고 춘매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방금 그 사람 아세요? 춘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밥을 먹어야지. 또 그 말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 춘매 씨는 늘 그 말만 반복했죠. 어머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춘매 씨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식집 앞이었죠.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춘매 씨가 그 줄 끝에 섰어요. 저는 반찬 가게에서 나와 지켜봤습니다. 춘매 씨 차례가 됐을 때 춘매 씨는 이상한 말을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 밥값 다 제가 낼게요. 분식집 주인이 놀랐습니다. 네? 뭐라고요? 줄 선 사람들 전부요. 제가 낼게요. 줄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당황했죠.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괜찮아요. 밥 먹어야지. 춘매 씨는 또 종이봉투를 열었습니다. 새돈 뭉치에서 10만 원을 꺼냈죠. 주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미친 거 아냐? 공짜로 밥을 준다는데 뭘?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춘매 씨 팔을 잡았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춘매 씨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촉촉했어요. 울 것 같은 눈이었죠. 밥을 먹어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춘매 씨를 옆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조용한 골목으로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춘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봉투를 꼭 껴안았죠.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요. 저는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꼭 쥐고 계세요? 춘매 씨는 봉투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이건 진수 거야. 진수?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죽은 아들 이름이요. 진수 씨는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춘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가 밥을 못 먹었어. 네, 마지막에 밥을 못 먹고 갔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춘매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죠. 저는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걱정돼. 저 할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아.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죠.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참견했다가 욕만 먹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 할머니 치매인 것 같아. 치매? 응. 말이 오락가락해. 눈빛도 이상하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행동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복지센터에 연락해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야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춘매 씨를 다시 따라갔습니다. 장을 다 보고 뒷골목으로 향하는 춘매 씨를
멀찍이 따랐죠. 계단을 올라가고 좁은 골목을 지났습니다. 춘매 씨는 오래된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춘매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따라 들어갈까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건물 입구로 다가갔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낡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춘매 씨는 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한 계단 한 계단 마치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춘매 씨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 복도에서 멈추더니 어느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똑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가 나왔는데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너무 멀었거든요. 춘매 씨가 장바구니를 건네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이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요. 밥 많이 먹어. 춘매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죠.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춘매 씨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건물 옆 골목으로 숨었죠. 춘매 씨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춘매 씨가 그 많은 음식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요. 시장에서뿐 아니라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도 주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춘매 씨가 없는 시간대로요. 건물 1층에 관리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관리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2층에 사는 분 혹시 아세요? 2층이요? 거긴 다문화 가정이에요. 베트남에서 온 여자분이 혼자 살아요. 혼자요? 응. 남편이랑 이혼했대요. 애가 둘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매 씨가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있었군요. 근데 요새 이상해요. 관리인이 덧붙였습니다. 뭐가요? 어떤 할머니가 매일 와요. 음식을 잔뜩 들고서 저 2층 여자한테 주더라고요. 아, 그 여자도 처음엔 거절했대요. 근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래요. 안 받으면 울고 난리친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춘매 씨가 울면서까지 음식을 주려고 했다고요? 그 할머니, 혹시 회색 점퍼 입고 갈색 봉투 들고 다니는 분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시장에서 봤어요.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걱정돼요. 저 할머니 좀 이상해 보여서 치매 아닌가 싶고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관리인에게 고맙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춘매 씨는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밥을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시장 상인들이 돈 세탁이라고 의심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이거였죠. 하지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진수밥. 그 수첩에 적힌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죽은 아들의 밥. 춘매 씨는 아들을 위해 이러는 걸까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복잡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댈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당장 복지센터에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후 1시 58분. 춘매 씨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춘매 씨의 걸음이 불안정했거든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춘매 씨가 야채 가게로 갔어요. 평소처럼 장을 봤죠. 그런데 계산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15만 원. 춘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봉투에서 돈을 꺼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새돈 뭉치를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야채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춘매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을 집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또 집다가 떨어뜨렸죠. 저는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돈을 주었습니다. 춘매 씨를 올려다봤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죠.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춘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춘매 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춘매 씨가 받아들더니 야채 가게 주인에게 내밀었죠. 여기 15만 원. 그런데 춘매 씨가 꺼낸 건 10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 모자랐어요. 어머님, 5만 원 더 주셔야 해요. 춘매 씨는 멍하니 돈을 쳐다봤습니다.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15만 원. 15만 원인데. 저는 춘매 씨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쉬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춘매 씨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밥을 사야 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눈빛은 더 이상해졌죠. 초점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죠. 춘매 씨는 비틀거리며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지켜봤어요. 정육점에서도 생선 가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죠. 계산을 틀리고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해. 치매 아니야? 누가 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 신고하겠다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춘매 씨가 장을 다 보고 뒷골목으로 사라진 뒤 저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죠.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2번, 3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죠. 노인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습니다. 노인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경찰관이 물었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설명했습니다. 70살 노인이에요. 매일 시장에 와서 수백만 원씩 씁니다. 돈이 전부 새 돈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1년 전까지 폐지 줍던 분이거든요. 새 돈이요? 네. 은행에서 막 뽑은 것처럼 빳빳해요. 그리고요, 이분이 지금 치매 같아요. 말을 더듬고 계산을 못하고 눈빛이 이상해요. 경찰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적는 소리가 들렸죠. 신고자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시장 상인이에요. 20년째 반찬 가게 해요. 이 할머니가 제 가게에도 매일 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노인 성함이랑 주소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춘매 씨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주소는 정확히 몰랐지만 시장 뒷골목 어디쯤인지는 설명했죠.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도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쓸데없는 참견인 건 아닐까요?
춘매 씨가 화내면 어쩌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라고요. 누군가는 나서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매 씨는 여전히 매일 1시 58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게 눈에 보였죠. 3월 초였어요. 춘매 씨가 제 가게에 왔습니다. 반찬 주세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어요. 어머님, 요새 약 드시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춘매 씨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죠. 약? 네. 병원에서 주는 약이요. 드시고 계세요? 춘매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약, 뭐? 대답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죠. 어머님, 제가 반찬 많이 담아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춘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밥을 사야 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밥을 사야 한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영자 씨 맞으시죠? 신고하신 건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해당 노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와 협조해서 가정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혹시 방문 때 동행하실 수 있으세요? 해당 노인이 신고자분을 아니까 거부감이 덜할 수 있어서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파출소 경찰관 1명, 사회복지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춘매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뒷골목을 지나 좁은 길로 들어갔죠. 오래된 빌라가 나왔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여기 맞죠?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요.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더러웠죠. 춘매 씨가 이런 데서 사는구나. 가슴이 짠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춘매 씨 집은 2층 오른쪽 끝이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긴장됐습니다. 춘매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를 낼까요? 거부할까요?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김춘매 어르신 계세요? 복지센터 직원이 불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질질 끄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춘매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며칠 만에 춘매 씨는 더 야위어 있었거든요.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춘매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님, 저예요. 시장 반찬가게 주인 윤영자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춘매 씨가 저를 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왔습니다. 어머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춘매 씨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춘매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죠. 집안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방 하나짜리 집이었죠. 그런데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 영수증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음식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혼자 사세요?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응, 혼자. 춘매 씨가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식사? 밥은? 춘매 씨가 말을 더듬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냄비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춘매 씨가 제대로 먹지 않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복지센터 직원이 춘매 씨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언제죠? 날짜? 3월. 며칠이에요? 춘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포기했죠.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통령. 그게 역시 대답 못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어머님, 혹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처방전 있으세요? 진단서? 있어. 어디? 춘매 씨가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죠. 복지센터 직원이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치매 중기 진단을 받으셨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었죠. 약은 처방받으셨는데 최근에 복용하셨어요? 춘매 씨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약, 뭐? 복지센터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 복용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부엌 쪽을 봤습니다. 약봉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았죠. 그때 경찰관이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뭡니까? 바닥에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춘매 씨가 매일 들고 다니던 그 갈색 봉투였죠. 복지센터 직원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춘매 씨는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그거 진수 거야. 춘매 씨가 소리쳤죠. 벌떡 일어나서 봉투를 뺏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복지센터 직원이 달랬지만 춘매 씨는 듣지 않았어요. 내 거야. 진수 거라고. 저는 춘매 씨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아무도 안 뺏어가요. 춘매 씨는 그제야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복지센터 직원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돈뭉치와 수첩이 나왔어요. 돈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새돈 뭉치가 두툼하게 있었죠. 그리고 그 낡은 수첩. 복지센터 직원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여다봤죠.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수첩 첫 장부터 끝까지 같은 글자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진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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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밥.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요.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또렷했고 어떤 페이지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마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쓴 것처럼요. 진수가 누구예요?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 진수. 춘매 씨가 울먹이며 대답했죠. 아들이 어디 계세요? 춘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지센터 직원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사고로 죽었어요. 복지센터 직원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사고요? 네.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서요. 복지센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영수증 뭉치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영수증을 펼쳐보니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식료품을 산 기록이었죠. 한 달치를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춘매 씨에게 물었죠. 어머님,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춘매 씨는 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줬어. 진수 씨가요? 응. 진수가 죽기 전에.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지센터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춘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약도 안 드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춘매 씨는 완강했습니다. 나 안 가. 진수한테 밥 줘야 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춘매 씨는 아들이 죽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부정하는 건지요. 복지센터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강제로는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동의해야 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출처를 조사해 봐야겠어요.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거면 큰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았죠. 우리는 춘매 씨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어요. 저는 한숨을 깊이 쉬었죠. 윤영자 씨 잘하셨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뭐요? 저도 더 일찍 신고했어야 했는데. 아니요.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요. 덕분에 개입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죠. 돈 출처 조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친숙한 반찬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춘매 씨 집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수증 더미, 구겨진 종이들, 그리고 수첩에 끝없이 반복된 글자. 진수밥.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아들에게 밥을 준다는 게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영자 씨, 돈 출처 확인됐습니다. 네, 뭔가요? 산재 보상금이에요. 산재요? 네. 김춘매 어르신 아들이 작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했거든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총 9억 2천만 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억이요? 네. 그 돈을 김춘매 어르신이 받으셨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9억이라니. 그 많은 돈을 치매에 걸린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돈이었군요. 은행에서 인출한 거죠? 맞습니다. 조금씩 인출해서 쓰고 계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어요.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잃고 받은 보상금. 그걸 가지고 춘매 씨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재산 관리도 해야 하니까요. 필요하면 법적 후견인을 세울 수도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춘매 씨는 그 뒤로도 계속 시장에 나왔습니다. 1시 58분 정각이에요. 여전히 장을 보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밥값을 내주고 여전히 뒷골목으로 사라졌죠. 복지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고 했지만 춘매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3월 중순이었죠. 춘매 씨가 제 가게에 왔는데
말이 더 심하게 오락가락했습니다. 반찬 주세요. 아니, 김치. 아니, 뭐였더라. 중얼거리다가 멈추고 다시 중얼거리고. 저는 지켜보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쉬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안 돼. 밥을 사야 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월 말이 다가오면서 춘매 씨는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눈 밑에 그늘이 깊어졌죠.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1시 58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쓰러지지 않을까? 복지센터에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춘매 씨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답답했습니다. 법이 뭐 그렇게 복잡해요?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져 가는데. 저는 매일 춘매 씨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죠. 3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58분. 춘매 씨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오늘은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요. 춘매 씨가 야채 가게로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장바구니를 들다가 놓치고 다시 짚다가 또 놓쳤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춘매 씨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춘매 씨는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3월 말 화요일 오후였죠. 저는 가게 앞에서 춘매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에서 장을 보는 춘매 씨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춘매 씨는 저를 올려다봤죠. 눈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매 씨는 장바구니를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죠. 장바구니가 기울어지면서 안에 담긴 배추가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재빨리 손을 뻗었지만 늦었어요.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죠. 춘매 씨는 배추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제가 주울게요. 저는 허리를 숙여 배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다시 담았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바구니 제가 들고 다닐게요. 춘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해야 해. 완강했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죠. 춘매 씨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두 손으로요. 하지만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육점을 향해 갔죠.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정육점에서 춘매 씨는 고기를 샀습니다. 평소처럼 많이요. 삼겹살 2kg, 목살 1kg. 정육점 주인이 포장해주는 동안 춘매 씨는 계산대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죠. 어머님, 좀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춘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였죠. 고기를 받아들고 춘매 씨는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였어요. 저는 계속 뒤를 따랐죠. 생선 가게에서 춘매 씨는 고등어와 갈치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비닐봉지에 담아줬어요.
춘매 씨가 받아들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또 달려가서 주웠습니다. 다행히 봉지가 터지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로 힘드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춘매 씨는 봉지를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안 돼. 밥을 사야 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춘매 씨는 마지막으로 제 반찬 가게로 왔습니다. 저는 가게로 먼저 들어가서 기다렸죠. 어머님, 뭘 드릴까요? 반찬, 여러 가지로.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치, 나물, 젓갈 등을 골고루 담았어요. 춘매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춘매 씨가 나눠줄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포장을 하는 동안 춘매 씨는 계산대 옆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춘매 씨에게 건넸죠. 춘매 씨는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컵을 입에 가져가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물이 흘러내렸죠. 어머님, 저는 컵을 잡아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춘매 씨가 갑자기 컵을 놓쳤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춘매 씨의 눈이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몸이 앞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춘매 씨가 쓰러졌어요. 제가 잡으려고 했지만 늦었죠. 춘매 씨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춘매 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옆 가게 주인들이 달려왔어요. 손님들도 몰려들었죠.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쓰러졌어. 119 불러.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춘매 씨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저는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춘매 씨는 반응이 없었어요. 옆 가게 야채 가게 주인 박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영자 씨, 비켜봐. 내가 확인해 볼게. 박 사장은 춘매 씨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거였죠. 맥박은 있어. 근데 약해. 어떡해요? 구급차 올 때까지 이렇게 눕혀놔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죠. 119입니다. 응급 상황이신가요? 누군가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70대 여성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부산시장이요. 윤영자 반찬가게 앞이에요. 구급차 보내겠습니다.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춘매 씨 곁에 앉아 있었어요. 춘매 씨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구급차 온다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할머니 매일 오던 분이지? 맞아. 돈막 부리던 할머니. 치매라더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뒷담 화나 하고 있다니요. 물러나세요. 구급차 와야 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물러났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조여왔죠. 구급차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춘매 씨에게 다가왔어요.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죠. 의식 없음, 맥박 약함, 혈압 저하 의심.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준비해. 다른 구급대원이 가방에서 산소 마스크를 꺼냈어요. 춘매 씨 얼굴에 씌웠죠. 환자분 보호자 계신가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어요. 혼자 사는 분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병력이나 복용약 아시는 거 있으세요? 치매가 있어요. 중기요. 근데 최근에 약을 안 드셨대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것에 옮기겠습니다. 두 구급대원이 춘매 씨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올렸어요. 춘매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힘듭니다. 하지만 이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발이요. 구급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급히 가게 문을 잠갔어요. 옆 가게 주인에게 부탁했죠. 나중에 물건 좀 치워줘요. 금방 올게요. 그리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았어요. 춘매 씨가 들것에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이 옆에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춘매 씨 얼굴을 보며 기도했어요. 어머님, 제발 괜찮아야 해요. 제발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차가 빠르게 달렸죠. 구급대원이 무전을 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의식 불명, 치매 병력 있음, 탈수 및 영양실조 의심, 병원 도착 예정 시간 10분,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춘매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춘매 씨는 반응이 없었죠.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들것이 내려졌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상태 어떻습니까? 의식 불명, 맥박 약함, 탈수 의심. 알겠습니다. 응급실로. 춘매 씨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죠. 하지만 응급실 문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보호자 아닌데요. 근데 이분 혼자 사세요. 그럼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응급실 앞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0분? 1시간? 시간이 정말 안 갔죠.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었어요. 윤영자 씨? 네, 저예요. 저희도 연락받고 왔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 몰라요.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에요. 복지센터 직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김춘매 어르신 서류 가져왔어요. 의료동의서 같은 거 필요할 수 있어서요. 감사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춘매 환자 보호자분? 복지센터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담당 복지사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 치매 약 복용이 중단되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춘매 씨가 다른 사람에게는 밥을 나눠주면서 정작 자신은 먹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수액 치료 중입니다. 일단 탈수를 해결하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도 다시 시작해야 해요. 복지센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영자 씨, 괜찮으세요?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어요. 네. 그냥 마음이 아프네요. 이해해요. 윤영자 씨가 신고 안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도 될까요? 복지센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춘매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팔에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죠.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춘매 씨가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영자 씨? 네, 어머님. 저예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춘매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쓰러지셨어요. 시장에서요. 쓰러졌어? 춘매 씨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밥을 안 드셨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춘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밥을 줘야 해. 또 그 말이었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춘매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안 돼. 진수한테 밥을. 어머님, 저는 춘매 씨를 붙잡았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누워 계셔야 해요. 안 돼. 진수가 밥을 못 먹었어. 춘매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요. 저는 춘매 씨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진수 씨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이 많이 밥을 나눠주셨잖아요. 진수 씨 대신에요. 춘매 씨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진정제를 주사했습니다. 잠시 후 춘매 씨는 서서히 눈을 감았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춘매 씨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다가왔어요. 윤영자 씨, 이제 가셔도 돼요. 저희가 돌볼게요. 네, 알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춘매 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죠.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해가 진 거죠.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았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병원에 갔다 왔어. 시장 할머니 쓰러져서. 뭐? 그 할머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죠. 남편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었겠다. 응. 마음이 너무 아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아무도 안 나섰으면 그 할머니 어떻게 됐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춘매 씨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쓰러지던 모습, 울던 모습, 그리고 계속 반복하던 말. 진수한테 밥을 줘야 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죽은 아들에게 밥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춘매 씨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연이 춘매 씨를 이렇게까지 만든 거라는 것. 저는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춘매 씨가 왜 이러는지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춘매 씨를 만나서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춘매 씨의 기억이 오락가락하니까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오전 장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복지센터 직원을 만났어요. 윤영자 씨 오셨네요. 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수액 치료 덕분에 탈수는 해결됐고 식사도 조금씩 하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근데요, 윤영자 씨. 저희가 김춘매 어르신 과거를 좀 더 조사했거든요. 네,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뭔데요? 복지센터 직원이 제게 서류를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읽으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였어요. 춘매 씨의 진짜 사연이 거기 적혀 있었죠. 저는 서류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읽으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수, 42세, 부산산업단지 유지보수팀 직원, 2024년 2월 15일 기계 협착사고로 사망. 그게 춘매 씨 아들이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니 새로운 정보가 있었어요.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 내역. 총액 9억 2천만 원. 수령인 김춘매. 9억이라니. 저는 다시 한번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말했죠. 여기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직원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였어요. 저는 읽기 시작했죠. 박진수 씨는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야간 근무조였거든요. 그날따라 기계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기계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박진수 씨의 팔이 기계에 끼었죠. 동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박진수 씨의 소지품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지갑, 핸드폰, 그리고 장바구니 영수증. 장바구니 영수증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제대로 본 거 맞나 싶었죠. 복지센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그날 새벽에 편의점에 들렀대요. 출근 전에요. 거기서 라면이랑 김밥을 샀죠. 근데 먹지 못했어요. 사고가 나서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춘매 씨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아마도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밥을 못 먹고 죽었다는 사실이 춘매 어르신 마음에 박힌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춘매 씨가 왜 그토록 집착했는지요. 밥을 나눠줘야 한다던 그 말의 의미를요. 죽은 아들이 못 먹은 밥. 그걸 다른 사람에게라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첩 보셨죠? 진수밥이라고 적힌 거요.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저희가 그 수첩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첩을 촬영한 사진이었죠. 진수밥 3명, 진수밥 12명, 진수밥 오늘도 못 먹었지.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춘매 씨는 매일 기록했어요. 오늘 몇 명에게 밥을 줬는지요.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밥값을 내준 것, 뒷골목 다문화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준 것. 다 기록되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못 먹은 밥, 엄마가 대신 나눠줄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도 눈시울이 붉었죠. 춘매 어르신이 치매 초기였을 때 이 기록을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엔 정상적으로 기록했는데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점 글씨가 흐트러지고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 58분에 시장에 온 거군요. 네. 아마 아들 사고 시각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새벽 6시에 사고가 났으니까 어쩌면 그 시각을 기억하려고 하다가 1시 58분으로 바뀐 건지도 몰라요. 치매가 기억을 왜곡시킨 거였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춘매 씨가 불쌍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치매까지 걸려서 혼란 속에 살았으니까요. 그 많은 돈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9억이 있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복지센터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매 어르신, 지금은 조금 나아지셨어요. 약을 다시 드시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돌아오고 계세요. 정말요? 네. 면회 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갔어요. 춘매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불렀습니다. 춘매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영자 씨, 왔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또렷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밥도 먹고 약도 먹고 다행이에요. 저는 춘매 씨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전에 잡았을 때는 차가웠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나 많이 이상했죠? 네. 시장에서 이상한 짓 많이 했죠. 돈 뿌리고 밥 사주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다 알아요. 내가 이상했다는 거. 춘매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수가 자꾸 보여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진수 씨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춘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진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둘이 살았는데 진수가 나를 많이 도왔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대학 갈 형편이 안 됐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죠. 춘매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가 맨날 그랬어요. 엄마,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사줄게. 회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그랬군요. 근데 바빠서 못했어요. 야근이 많아서요. 그래서 작년에 그랬어요.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회 사줄게. 꼭이야. 춘매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이 안 왔어요. 진수가 먼저 갔으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고 나던 날 진수가 새벽에 편의점에서 밥을 샀대요. 라면이랑 김밥. 근데 못 먹었어요. 일하다가 죽었으니까. 춘매 씨는 흐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배고픈 채로 죽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저는 춘매 씨를 안았습니다. 춘매 씨는 제 품에서 울었죠. 그래서 밥을 나눠줬어요. 진수 대신에. 진수가 못 먹은 밥을 다른 사람이라도 먹으면 진수가 편할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면서 치매까지 걸려서 정신이 흐려지면서도 춘매 씨는 아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집착이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춘매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진수 씨는 알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춘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춘매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고마워요. 나 같은 미친 할망구 도와줘서. 미치긴요. 어머님은 그냥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춘매 씨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저는 병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춘매 씨를 오해했어요. 돈 세탁이라고, 치매라고, 미쳤다고. 하지만 아무도 춘매 씨의 사연을 몰랐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왜 그런지는 몰랐으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윤영자 씨, 춘매 어르신 퇴원하시면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해요. 어떻게요? 혼자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양시설을 알아보거나 후견인을 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리도 해야 해요. 8억 넘게 남았는데 이대로 두면 위험하니까요. 그렇겠네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춘매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요. 하지만 일단은 춘매 씨가 회복하는 게 먼저였죠. 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응, 나도 충격받았어. 근데 당신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그 할머니 어떻게 됐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춘매 씨를 면회하러요. 춘매 씨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약을 제때 드시면서 정신이 돌아오셨죠. 물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치매는 낫는 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전보다 나았어요. 춘매 씨는 가끔 진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했던 추억들이요.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들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춘매 씨에게는 말할 상대가 필요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춘매 어르신이 결정을 내리셨대요. 무슨 결정이요? 직접 오셔서 들으세요.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춘매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변호사와 복지센터 직원이 함께 있었죠. 어머님, 무슨 결정을 하셨어요? 춘매 씨는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영자 씨, 나 결심했어요. 네. 진수 돈으로 좋은 일 할 거예요. 춘매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좋은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춘매 씨는 웃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나 생각 많이 했어요. 병원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수가 준 돈이에요. 진수가 죽어서 받은 돈. 근데 나 혼자 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춘매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남 돕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진수라면 이 돈으로 뭘 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기부하기로 했어요. 기부요? 네.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억 가까운 돈을 기부한다고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춘매 어르신과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 총 8억 5천만 원을 기부하시기로 했어요. 8억 5천만 원이라니.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어머님, 정말로 괜찮으세요? 그 많은 돈을요. 춘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나한테는 돈이 필요 없어요. 치료비하고 밥값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진수가 하고 싶었던 일에 쓰고 싶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됐죠. 어머님,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요. 변호사님하고 다 계산했어요. 내가 살 만큼은 남겨뒀어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요양시설 비용과 의료비,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어르신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말했어요. 기부금은 박진수 기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박진수 기부기금요? 네. 아드님 이름을 딴 기금이에요. 춘매 씨는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진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나는 그냥 진수 엄마일 뿐이에요. 저는 춘매 씨를 안았습니다. 춘매 씨도 저를 안아줬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춘매 씨는 퇴원 준비를 했어요. 요양시설로 옮기기로 했죠. 혼자 살기에는 여전히 위험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춘매 씨를 도와 짐을 쌌어요. 어머님, 이 수첩은 어떡해요? 저는 그 낡은 수첩을 들었습니다. 진수밥이라고 적힌 그 수첩이요. 춘매 씨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죠. 이거 간직할래요. 내가 진수를 위해 뭘 했는지 기억하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시설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죠. 춘매 씨가 입소하던 날 저는 함께 갔습니다. 시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춘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춘매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저도 자주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춘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씨, 고마워요. 정말 많이요. 고마울 거 없어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해요. 춘매 씨는 웃었습니다. 저는 시설을 나오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춘매 씨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부식 날짜가 잡혔어요. 윤영자 씨도 오실 수 있으세요? 기부식이요? 네. 춘매 어르신이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예요. 시장에서 열기로 했어요. 시장에서요? 네. 춘매 어르신이 원하셨어요. 자기가 밥을 나눠줬던 곳에서 하고 싶다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네, 꼭 갈게요. 기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6월이었어요. 초여름 햇살이 따가웠죠. 시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현수막도 걸려 있었죠. 박진수 기부기금 설립식. 저는 천막 아래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야채가게 박사장, 정육점 주인, 생선가게 아주머니. 다들 춘매 씨를 봤던 사람들이죠. 복지센터 직원들도 있었어요. 변호사, 그리고 지역 신문 기자까지 왔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큰 행사였으니까요. 잠시 후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춘매 씨가 내렸어요. 춘매 씨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춘매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요양시설 직원이 부축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춘매 씨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사회자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박진수 기부기금 설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먼저 김춘매 어르신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춘매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춘매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그동안 이상한 짓 많이 했죠. 돈 뿌리고 밥값 내주고 미쳤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 아들 진수가 작년에 죽었거든요. 춘매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죠. 근데 못했어요. 죽었으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춘매 씨 뺨으로요. 진수가 죽던 날 밥을 못 먹었대요. 편의점에서 샀는데 먹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훌쩍이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밥을 나눠줬어요. 진수 대신에. 진수가 못 먹은 밥을 다른 사람이라도 먹으면 진수가 편할 것 같아서. 춘매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죠.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치매가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한테 패 끼쳤죠? 죄송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려고요. 진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었어요. 이 돈으로 배고픈 사람들 밥을 줄 거예요. 제대로요. 춘매 씨는 웃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 약속을 제가 대신 지키고 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였죠. 저는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춘매 씨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죠. 영자 씨,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난 여기 못 섰을 거예요. 어머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춘매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춘매 씨를 둘러쌌어요. 악수를 청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죠. 시장 상인들도 다가왔습니다. 김춘매 어르신,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야채가게 박사장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춘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춘매 씨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춘매 씨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양시설에서 지내면서 치료받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기 올 거예요. 여기요? 응. 기금으로 무료급식소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 시장 근처예요. 무료급식소요? 네.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주는 곳. 진수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춘매 씨는 웃었어요. 진수한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못 먹은 밥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춘매 씨가 요양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장사를 했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가슴에 차올랐어요. 춘매 씨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된다는 것. 저는 앞으로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 뒷골목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춘매 씨가 말했던 무료급식소였죠. 저는 가끔 공사 현장에 들렀어요. 조금씩 모습이 갖춰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됐죠. 간판이 걸렸습니다. 진수의 밥집.
저는 그 간판을 보며 웃었어요. 진수의 밥집이라니. 춘매 씨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었죠. 진수의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저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갔어요. 시장 뒷골목 그 계단 끝에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죠. 춘매 씨가 매일 사라지듯 찾던 그 장소였습니다.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수의 밥집. 아들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춘매 씨가 요양시설에서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영자 씨 왔네요. 어머님, 드디어 열었네요. 응. 진수 약속 지켰어요. 춘매 씨는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죠.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테이블이 10개쯤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 사진이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죠.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첫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노숙인, 독거노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다들 조심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밥을 퍼줬어요. 따뜻한 국과 반찬도 함께요. 춘매 씨는 휠체어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진수야, 보여? 사람들이 밥 먹는다. 춘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춘매 씨가 저에게 말했죠. 영자 씨, 고마워요. 제가요? 어머님이 하신 건데요. 당신이 나를 도와줬잖아요. 안 그랬으면 나 여기 못 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춘매 씨는 웃었어요. 저는 급식소를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수의 밥집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죠. 그 이후로 저는 가끔 급식소에 들렀습니다. 춘매 씨도 요양시설에서 나와 앉아있곤 했어요. 어느 날 춘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내 밥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 엄마 이제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매 씨의 긴 여정이 끝난 거였죠. 아들을 향한 사랑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저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반찬을 담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에 차올랐죠.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다는 것.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된다는 것.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오후 1시 58분. 저는 습관처럼 가게 밖을 봤어요. 춘매 씨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죠. 진수의 밥집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을 테니까요. 그게 춘매 씨가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